네, 계속해서 시장의 큰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죠. 오늘 이 시간은 채슬리 투자자문의 박세익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사실 9월을 시작하면서 미국 증시에서는 역사상 과거의 사례를 비춰보면은 9월에 주가의 흐름이 좋지 않았다라는 측면에서 다소 두려움으로 좀 출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지금 9월을 마감하는 입장에서 보자면은 미국 증시는 연일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배경에 대해서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네, 아무래도 이번에 조정의 원인이 무엇이었나라고 보면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었던 미국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 거기에다가 실업률이 4.3%까지 올라가면서 샤의 법칙 어쩌고 하면서 야 이제 경기 침체가 시작되는 거 아닌가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맞물리면서 시장이 조정을 받았었는데요. 그러면 9월 달은 전통적으로 과거 100년의 역사에 보면 미국 시장이 평균 수익률이 유일하게 마이너스가 나는 달인데, 그런데 지금 9월 달에 시장이 약하지 않은 그런 강한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과 같이 9월 18일 날 50bp 전격적으로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었던 과거의 케이스가 굉장히 비슷한 케이스가 하나 있는데요. 2004년 6월 달부터 2006년 6월 달까지 6월 30일까지 페드가 지금과 같이 비슷하게 5.25에서 5.5%까지 정책 금리를 올린 이후에 15개월 동안 금리를 동결했던 구간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2007년 나스닥이 2006년 말부터 2007년 말까지 지금 보고 계시는데 일봉 차트를 보고 계시는데 이때도 9월 18일 지금 일봉 차트의 밑에 보이는 이 페드의 정책 금리를 동그라미를 제가 두 개 쳐놨는데 이때 9월 18일 날 50bp 비컷을 하기 두 달 전에 희한하게도 7월 중순부터 시장이 급락을 하기 시작하고요. 8월 달에 저점을 찍고 그러고 나서 금리 인하가 있었던 9월 달까지는 스물스물 올라오는 모습이 지금 2024년 나스닥의 모습하고 너무 흡사합니다. 그때 당시에도 7월 말부터 주가가 12.3% 빠졌는데 이번에도 비슷한 수준의 하락이 있었고요. 한 15% 이번에는 빠졌었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가 있었던 이 9월 18일까지 시장이 반등하는 모습이 지금 보시는 24년 나스닥하고 똑같은 모습이었고요. 2007년도에는 그러면 두 번째 금리 인하는 언제 했었냐면요. 11월 초에 두 번째 금리 인하를 단행했는데 25bp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에도 50bp 금리 인하를 했었지만 우리가 금리 인하하면 항상 시장은 급락한다라고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 2007년에도 비컷 50bp 인하를 하고 두 번째 금리 인하 전까지 안도 랠리가 있었고 그 이유는 그동안에 17번의 금리 인상을 했었던 2004년에서 2006년 물가를 잡기 위해서 올렸던 금리를 낮추게 되면서 이제는 고금리에서 벗어나는구나 라고 투자자들이 생각하면서 안도 랠리가 있었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두 번째 금리 인하가 11월 초에 있지 않습니까? 금리 인하 전까지는 S&P 500이나 다우는 지금 고점을 돌파하고 있는데 나스닥은 돌파를 못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두 번째 금리가 인하가 있는 11월 초까지 나스닥도 전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국내 증시 물론 반등에 성공을 하고 있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800선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달, 이번 달 저점에서 박스권을 그리면서 다소 부진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데 미국의 대선 국면, 특히나 2016년과 비교해서 요즘에 많이 말씀을 해주고 계신 걸로 알거든요. 지금은 어떻게 볼 수가 있을까요? 네, 올해 들어와서 상반기에는 계속 강세론을 펴다가 하반기 들어와서 우리 애청자분들한테 이제 미국 대선 영향권에 들어가는 7월에서 10월 달까지는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코스닥은 800선을 밑으로 하향 돌파하는 그런 조정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 말씀을 계속 드렸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이제는 조심 안 하셔도 됩니다. 이제부터는
좋은 종목을 사모으는 전략으로 대응하시면 되는데 왜 그동안에 좀 안 좋게 조심하시라는 말씀을 드렸는지 그 이유부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2016년 대선이 지금하고 너무나 비슷합니다. 그때 당시에도 트럼프가 강력한 보호무역주의를 공약으로 내세웠기 때문에 당시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이 1930년도의 대공황의 원인이 강력한 보호무역주의와 관세 인상 때문이었었거든요. 네, 그런 심리 때문에 2016년 지금 대선 시절 코스닥 시장을 보고 계시는데 상반기에 위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대선을 앞두고 3개월 전에 8월 달부터 저 박스권이 무너집니다. 무너지면서 11월, 12월 달까지 급락을 하게 되고요. 하지만 그 이후로는 반등이 이어가는데 이번에도 지금 거의 비슷한 모습으로 시장이 조정을 받았었고요. 그 해 2016년도에 마이너스 16%까지 코스닥이 빠졌다가 2016년 종가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7.5% 하락으로 마감을 합니다. 이번에 코스닥이 얼마 빠졌었냐면요. 22% 빠졌었고요. 지금 어제 기준으로는 연간 마이너스 10% 정도 손실을 기록하고 있는데 연말 기준으로 2016년하고 비슷하게 마이너스 한 5%에서 7% 언저리로 낙폭을 줄이면서 끝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올해 그 코스닥을 보면요 400조 시가총액에 비해서 2024년 코스닥의 영업이익이 다 합쳐서 10조도 안 나오는 그런 실적이 부진한 모습을 보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실적 장세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실적이 안 나오는 기업들이 고금리에 고통을 받으면서 특히나 2차전지 바이오가 상위권에 포진돼 있었던 이 코스닥 시장이 지금 보시다시피 마치 2016년처럼 대선을 앞두고 8월부터 저렇게 급락을 하면서 시장 조정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2016년에는 대주주과세 요건이 연말로 가면서 코스닥의 심리를 악화시켰다면 이번에는 참 안타깝게도 금투세 이슈로 투자 심리를 계속 악화시켰다는 게 그때랑 너무나 비슷하게 오버랩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왜 10월 달까지 이제는 약간 긍정적인 마인드로 대응을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그동안에 코스닥하고 코스피의 홀수의 짝수해에 대한 평균 수익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올 초에도 이 코스닥하고 코스피의 평균 수익률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짝수 년도의 코스닥의 평균 수익률은요. 안타깝지만 마이너스 17.5%이고요. 지금 보시는 오른쪽의 평균 수익률을 보시면 되는데 왼쪽은 홀수 년도의 코스닥의 평균 수익률은 39.9%로 무려 40%나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가 짝수해였었기 때문에 특히나 여기 보시면 2016년 보시면 마이너스 7.5%로 끝난다라고 돼 있었죠. 비슷한 수익률이 나오고 있고 코스피는 3.3% 플러스로 끝나는 걸로 나오고 있는데 지금 굉장히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자 그러면 지금 10월 달에 긍정적으로 사서 그러면 내년 상반기까지 가져간다고 했을 때 그러면 평균 수익률은 어느 정도 나오는가라고 보시면 홀수년도 코스닥의 평균 수익률이 40% 나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2016년 이후 그 다음에 2017년 트럼프 1기 때 코스닥이 몇 퍼센트 올랐냐고 보면 26.4%나 올랐습니다. 그래서 올해 코스닥에 투자하신 분들이 많이 힘드셨을 건데 이제부터는 10월 말부터 내년 상반기까지는 다시 한번 코스닥에 랠리가 예상되기 때문에 조금 그동안에 고생을 하셨지만 이제는 긍정적으로 대응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훈풍이 어제 우리 시장에 제대로 불었습니다. 오늘도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상승 탄력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반도체 지금 우려가 불식되었다라고 평가를 하십니까? 우려가 불식되지는 않았는데요. 네, 모건 스탠리의 이번에 반도체 겨울이 온다. 네, 요 리포트 때문에 우리나라 반도체 주식이 급락을 하고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154불 하다가 이번에 80불 가면서 마이너스 45% 빠졌다가 어제 소실적을 발표하면서 급등을 했었지만 과거에 모건 스탠리의 반도체 보고서 매도 보고서를 보면요.
항상 8개월 정도 선행을 했었습니다. 지금 마이크론 월봉 차트를 보면서 그 전에 모건 스탠리가 언제 이 반도체에 대한 매도 콜을 했었는지 제가 초록색 화살표로 표기를 해놨는데요. 2017년이었죠. 2017년 11월 달에도 반도체 매도 보고서가 나오면서 저렇게 두 달 음봉이 나왔다가 2018년도에 실적이 아주 잘 나옵니다. 1분기, 2분기, 3분기까지 아주 잘 나오면서 매도 리포트가 나왔던 그때 시점 대비해서 그때 가격 대비해서 훨씬 더 오른 가격으로 2018년도에 주가가 상승을 했었고요. 두 번째 매도 리포트가 나왔었던 게 바로 2021년 8월이었습니다. 지금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미리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매도 리포트가 나오면서 한 번 더 시장을 하락시켰는데 저 때도 보시면 연말에 반도체 주가가 올라온 걸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반도체는 내년 상반기까지 아직 5% 상승이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투자 전략 세워주신다면요? 네, 그리고 중국의 지금 대규모 부양책이 나왔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시장이 그동안에 약했던 이유는 중국이 약했기 때문인데 지금 중국의 시진핑의 3기가 시작이 됐고요. 새로운 주석이 탄생을 하면 중국 증시는 항상 과거에 95년, 2005년, 2015년 늘 좋았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강택민 1기, 후진타운 1기, 시진핑 2기 이번에 시진핑 3기인데 중국 정부의 강력한 경기 부양 드라이버가 작동을 하면서 마치 2014년에서 2015년 후광통이 있었던 때와 비슷한 그런 강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가 내년 상반기까지 상당히 좋을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앞으로 우리 증시의 선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채슬리 투자자문의 박세익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